안녕하세요. 디더니 유시비책의 제임스입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발표가 끝났죠. 물론 아직 롤링으로 접수를 받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그 합격, 불합격에 대한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학생들에 따라서는 몇몇 원하는 유명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본인이 가장 원하는 대학들은 아니어서 고민 중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대학 입시 과정은 진행 중이고요. 내셔널 컬리지 디시전 데이 전에는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셔널 컬리지 디시전 데이라는 것은요, 합격 통보를 보낸 대학의 등록 의사를 알려주어야 되는 마지막 마감일로요. 보통 매년 5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이번 가을에 그 대학에 다닐 것이라는 입학 의향서에 사인을 하시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대학 선택이라는 게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게 되는 가장 큰 결정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도 몇 차례 방송 등을 통해서 합격 후 대학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 메일 등을 통해서 질문들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나 돈, 장래 직업에 대한 열망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벅차고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불안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대학 리스트를 작성하실 때 검토했던 그 대학의 선호도를 다시 리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지원 전에 만들었던 대학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셨었나요? 물론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전문 컨설턴트나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과 작성했을 수도 있죠. 어느 경우이든 간에 여러분 본인은 왜 그 대학을 선택했었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만일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점수에 맞춰서 또는 이름만 보고 지원을 했다 하는 학생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경험은 무엇입니까? 환경적으로는 대도시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전원 환경이 좋습니까? 친구들과 자기네 학교 스포츠 경기에 가서 응원을 하고 싶습니까? 특별히 관심이 있는 전공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날씨는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을 못 시키는 대학을 목록에서 하나씩 제외시키는 것도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합격 통보를 보낸 학교들을 대상으로요, 조금 더 심층 있는 조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한 대학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타겟 대상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학교 관련 브로셔도 조금 검토를 하시고요. 학교 채널, 페이스북 계정이나 유튜브 등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리뷰 같은 것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정 지원 패키지 및 비용을 검토하시라는 얘기인데요. 그 대학 비용이라는 게 학생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대학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재정 지원이 조금 약해진 듯한 느낌도 듭니다. 비록 학자금, 융자 등으로 당장의 학비는 마련 가능하게 됐다 할지라도요, 그게 빚이라는 사실은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아무리 학비 청구서에 나온 비용을 마련했다 하더라도요, 차량 구입비나 기타 물품 구입비 등 개인 용돈 이상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요, 학교 간 비용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어느 학교를 선택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한 방법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OI를 따져보라는 얘기인데요. 학비가 비싼 학교일수록 졸업 후에 갚으셔야 될 빚은 많기 마련이죠. 그리고 미국 명문대학들은요, 솔직히 대부분 비쌉니다.
단순히 4년 안에 졸업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비용이 저렴한 학교가 나은 결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요. 비싼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졸업 후에 더 많은 보상과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높은 소득 가능성이나 더 높은 레벨의 커리어를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한다는 등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추가 부채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합격이 안 되고 웨일리스트에 올라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내셔널 컬리지 디시전 데이는 다가오는데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서는 웨일리스트에 있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카운슬러 연합에 따르면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웨일리스트 학생들의 추가 합격률은 1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도 최상위권 대학들은요 10% 미만인 경우가 많죠. 따라서 다른 플랜 없이 추가 합격에 너무 큰 기대를 두고 계시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 좋게 추가 합격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정지원 보조금 등의 순위는 맨 뒤로 갈 수밖에 없죠. 또한 기숙사 배정 등의 순서도 앞서 등록한 학생들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가을 학기에 숙소 구하느라고 분주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비슷한 수준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합격 통보를 보낸 학교보다 웨일리스트에 있는 학교에 더 많은 미련을 갖는 학생들이 제법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분명한 격차가 있다라고 하던가 원래부터 선호도가 확실히 있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요. 대학 리스트 작성 시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들였던 학교라 할지라도 웨일리스트에만 들어가면 합격이 된 학교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갑자기 더 그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자기 좋다고 하는 친구보다 날 버리고 간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이 더 끌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게 아니고 진지하게 본인의 드림스쿨이 웨일리스트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합격한 대학 중에서 차선으로 가장 좋은 대학을 선택하셔서 보증금과 함께 자리를 확보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도 조금 올라서 요즘에는 약 800불 정도 하고요. 반환도 절대 안 되는 돈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만약을 위해서 본인의 자리를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차선의 선택으로 대학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웨일리스트에 있던 드림스쿨에서 추가 합격이 되시는 경우에는요, 그냥 입학 의향서를 낸 학교에 입학 철회 통보를 하시고 보증금은 그냥 포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설마 그런 학생이 있겠습니까만, 만일에 합격도 되었고 등록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것저것 이 학교 저 학교 고민하다가 또는 날짜를 착각해서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학들은 마감일을 엄격하게 준수를 하고 있고요. 마감일을 넘긴 입학 등록 의향서를 받아들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즉시 대학 입학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마감일을 지킬 수 없었던 그럴듯한 이유를 강조하셔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여러분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요, 담당 입시 사정관들에게 감사하시고요, 이후 일정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와는 달리 해당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학 입시 사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5월 1일까지 100% 등록 마감을 한 대학들은요,
전체의 34%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월 1일 이후로도 대학들은 학생들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겠습니다만 100% 등록을 만약에 봄에 끝마친 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대학들조차도 여름을 지나면서 결혼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등록 보조금을 내고 등록하기로 약정한 인원들 중에서도 다른 대학에 웨이팅 리스트에 있던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이 되어서 해당 대학의 입학을 포기하고 그 웨이팅 리스트에 있었던 그 다른 대학으로 간 경우, 그런 경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격 통보를 받았던 학교에요,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요, 상황을 설명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등록시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물어본다고 해서 뭐 해가 될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온갖 지성을 동원해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정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시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다고요? 축하합니다. 이제 성인에게도 들어서시게 된 겁니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인생이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겪게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